붙는 수식어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. 흥행 보증수표다, 믿고 보는 배우다, 3천만 배우다. 네. 어떤 타이틀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? 다 싫어요. 그럼 좀 어떤 황정민으로 그냥 배우죠. 불려주셨으면 뭐 배우 황정민이죠. 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좋아해 주셔서 그렇게 된 거지. 제가 뭐 잘나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. 네. 아무튼 제 인생에서 2015년이라는 해는 잊을 수 없는 해인 것 같아요.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좀 이렇게 잘된 영화와 흥행에 실패한 영화, 배우에게 다르게 기억되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궁금하거든요. 아, 근데 그거는 저는 똑같아요. 잘된 영화여서 더 좋고 안 된 영화여서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 촬영할 때는 그 인물에서 그 얘기 안에서 관객들한테 어떤 좋은 선물을 해드린다라는 느낌으로 정말 미친 듯이 집중해서 찍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것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번엔 영화 히말라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팔에 다녀오셨어요. 네. 촬영 때문에 처음 가신 건가요? 그쵸. 촬영 때문에 처음. 해발 몇 미터까지 올라가셔서 촬영을 하셨나요? 저는 5,000m까지는 올라갔었어요. 5,000m요? 네. 히말라야 최고 고봉이 에베레스트 8,848m니까 절반 이상 올라가신 거잖아요? 네네. 그러니까 저희 본 촬영지는 4,500m 즈음이고요. 네. 제가 또 다른 그런 걸 또 찍기 위해서 더 올라가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또 찍었던 신인데 물론 이제 그 영화에서는 이제 편집이 돼서 안 나왔지만 네, 고소 증세가 이제 딱 3,000m 지나면서부터 오기 시작해요. 어떻게 나타나나요? 일단 호흡이 그러니까 숨을 쉬면 기분 좋게 이렇게 호흡이 싹 들어갔다 내쉬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숨을 좀 덜 쉰 듯한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왜 그러니까 100m를 전력 질주를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그 100m 전력 질주 한 다음에 그 호흡하는 느낌이 있죠. 네. 그런 벅찬 막 숨이 차는 네, 그 그런 느낌들이 이제 조금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. 24시간 오죠.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또 스태프들까지 다 해서 황정민 씨가 대장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좀 책임감이 막중하셨을 것 같은데. 아니요, 역할 자체가 어몽길 대장 역할이니까요. 네. 자연스럽게 또 대장 역할이 되더라고요. 또 선배이기도 그 나이가 또 선배 형 소리를 듣는 나이가 돼서요. 어쨌든 저희는 이 작업을 하면서 사고가 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, 안전해야죠. 그래서 철저하게 그래서 정말 단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 없이 안전하게 작업을 끝내기 위해서 제가 대장 역할을 했죠. 그래서 더 책임감이 막중하셨을 것 같은데 네. 가장 힘들었던 순간 히말라야에서 어떤 순간을 꼽을 수 있을까요? 내가 힘들더라도 힘들다라는 티를 못 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. 진짜 대장다운 발언인 것 같습니다. 반대로 그렇다면은 히말라야에서 며칠 동안 계셨을 텐데 이 순간은 정말 기억에 남는다.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다. 이것 때문에 다시 그 산을 찾고 싶다. 자연이라는 있죠. 자연이라는 게 얼만큼 위대하다는 거를 저희는 맨날 그 빌딩 숲에서 그냥 이렇게 아웅다웅 살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내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는 큰 산을 바라보면서 있을 때 정말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게 작구나라는 걸 느꼈고 참 자연이라는 게 정말 위대하고 웅장하구나라는 걸 느꼈죠.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히말라야에서 내려왔습니다. 땅을 밟았을 때 그 심정 어떠셨는지.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싶었어요. 가면 씻지를 못하거든요. 네. 고소 증세를 막기 위한 제일 첫 번째가 씻으면 안 돼요. 몸에 있는 체온이 잘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씻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게 저한테는 제일 급선무였어요. 지난해 개봉한 영화들이 참 다 잘 됐어요. 그 여러 가지 배역 중에서 인간 황정민과 제일 닮았다 하는 배역이 있을까요? 닮았다. 그 모든 역할들이 구석구석이 좀 닮아 있긴 하겠죠. 근데 베테랑에서 제 아내한테 하는 그 방에서 하는 씬이 있어요. 이렇게 잔소리 하니까
발 닦고 들어가라 그러는데 발 안 닦고 왜 들어가고. 벽에다 문지르고 하는 네. 그런 것들, 그다음에 아이한테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은 저랑 거의 비슷하죠. 아, 똑같아요. 집에서 네. 실제로 발 잘 안 닦고 아니면- 양말 벗어놓으라 그러면 뒤집어서 네. 벗어놓고 네, 네, 이런 네. 아버지시군요. 싫거든요. 자꾸 시키면 짜증 나거든요. 아, 그럼 내려와야지. 거기서 삽니까? 자, 이번에는 영화 속 명대사로 보는 황정민 씨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제시장의 명대사 하면 저는 이게 제일 딱 떠오르거든요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내는 그래 생각한다.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. 네. 이 대사 기억나시나요? 네, 그럼 기억나죠.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나요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자, 이렇게 우리 시대의 참 굳센 아버지상을 덕수역이었죠. 네. 참 잘 그려내셨는데, 그렇다면 진짜 아버지 황정민 아들 있으시잖아요. 그렇죠. 몇 점 정도 줄 수가 있을까요? 그 아이한테 물어봐야겠는데 모르겠어요. 몇 점 줄지는. 근데 저는 어쨌든 100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. 걔 입장에서는 딱히 뭐 한 50점 줄래나. 아, 어쩌면 더 점수가 높을 것 같기도 한데 아들분에게 실제로 내 아들을 위해서 덕수처럼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럼요. 지금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는 아버지라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? 자식을 위해서는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인데요. 자, 그럼 베테랑에서의 명대사 한번 꼽아보겠습니다. 당연히 이거겠죠? 우리가 돈이 없지, 가오가 없어? 이거잖아요. 참 많은 관객분들이 이 대사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. 제가 읽으면 안 될까요? 그냥 차라리 내가 읽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죄송합니다. 한번 해주시겠어요? 아니, 농담이에요. 한 번만 해주세요. 이 대사는 실제로. 우리가 돈이 없지, 가오가 없냐? 와, 이 대사였죠. 네. 이 대사에서 많은 관객분들이 참 카타르시스를 느꼈는데 실제로 황정민 씨도 연극 생활을 하셨고요. 어려운 시기도 많았었는데 네. 돈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내 자존심을 버려야 했던 기억 있을까요? 자존심은 그렇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았어요. 지금도 마찬가지고요. 그냥 제가 이 일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. 어릴 때부터.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행복하게 하면 그 돈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었기 네.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. 근데, 30대 때, 그러니까 영화 하기 전에 한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일?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참 다 국민들도 힘들고 하고 IMF 터졌을 때인데요. 저는 장남이었고요. 그다음에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좋아하는 거 했으면 네. 가족을 위해서 이제는 좀 내 거를 접고 가족을 위해서 조금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.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또 극복하시고? 그래서 모든 걸 이제 접고 하는 차에 참 그러니까 그 신이 참 감사한 게 그때 와이키키라는 영화가 캐스팅이 된 거예요. 와이키키 브라더스. 예, 와이키키 네. 브라더스가 첫 캐스팅이 주연작이셨죠? 네. 그래서 지금까지 영화를 하게 된 거죠. 아마 그게 캐스팅이 안 됐으면 제가 다른 일로 하고 있었겠죠. 네. 네. 실제로 요새 뭐 수저계급론 얘기도 나오고요. 많은 청년들이 취업도 어렵고 해서 꿈을 포기하는 일이 많거든요. 그 청년들을 위해서 또 그 어려운 위기를 다 극복한 배우니까 한마디 해주시면 더 무게감이 있을 것 같은데. 감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아무튼 못 믿어도 그래도 제 얘기를 조금 들어주신다면 네.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시간이 다 말해줄 것이다. 참 많이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. 작품을 고르실 때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? 맞아요.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책을 선물하는데 네. 저는 관객분들한테 책을 선물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좋은 책을 선물할 때 책 선물하기 힘들잖아요. 솔직히 그렇죠. 취향들이 다 틀리니까. 네, 이 사람은 어떤 책을 네. 좋아할까? 근데 이 책은 누구나 읽어도 다 좋아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 책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. 네. 네, 그래서 좋은 책이 있으면 무조건 저는 합니다. 역할이 작든 크든. 요새 SNS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, 황정민 씨 네. 얼굴이 담긴 포스터를
가면처럼 쓰고 사진을 네. 찍어 올리는 게 유행이더라고요. 네. 이번에는 입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좀 아직 히말라야가 벌써 700만 관객을 돌파했지만 아직 히말라야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반대로 얼굴을 그래서 다시 어몽길 대장으로 분해서 히말라야 추천사를 좀 해주신다면. 추천사요? 네. 예, 아무튼 이 영화는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. 예. 자연이 주는 위대함이 있지만 그 위대함을 주는 건 결국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더 큰 어떤 에너지를 주는 게 전 이 영화의 주제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무튼 인간에 대한 얘기니까 꼭 한 번 더 보러 와주시길 바랍니다. 네. 오늘 비슷해요? 네? 똑 닮았습니다. 오늘 이 추천사 듣고 많은 분들이 또 히말라야 영화 보실 것 같습니다. 흔히들 인생을 산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. 그렇죠? 네. 배우 황정민이 아니라 인간 황정민으로서 앞으로 정복하고 싶은 산, 오르고 싶은 산 어떤 것들이 남았을까요? 인간 황정민이요? 네. 배우 말고 제 삶의 산은 뭐 가족의 아빠로서의 좋은 산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배우로서 제 인생에 다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요. 수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앵커가 될 수도 있어요. 어이구, 긴장해야 되겠는데요. 그리고 어느 순간 네. 카메라맨도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분명히 저는 그래서 늘 꿈꿔요. 제가 또 배우 말고도 잘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. 마음만 먹으면 못 오를 산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황정민 씨가 오늘 다음 산 또 거뜬히 정복하실 것 같습니다. 3천만 배우 황정민 씨 만나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